대전의 어느 한 식당 안. 외국인으로 보이는 모녀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말도 없이 음식이 테이블에 놓여지는 모습에 외국인 여자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데요. 같이 온 아이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식사를 시작합니다. 밥을 먹던 도중에 갑자기 종업원이 다 먹은 반찬을 말도 없이 휙 가져가는 모습에 여성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모습입니다. 잠시 후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하던 여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안 어딘가를 보는데요. 과연 이 모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멕시코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전에 살고 있는 멕시코 여성 모니카라고 해요. 저에게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소중한 외동딸인 로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된 이유도 바로 로사 때문입니다. 로사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를 참 좋아했어요. K-팝을 좋아하고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로사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며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어요. 한국으로 가서 혼자 살면서 학교를 다녀도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로사가 말하는 한국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을 하고 발전된 도시와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저였기에 로사의 말은 그저 아이의 치기 어린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설사 로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성인도 되지 않았던 아이가 혼자 먼 곳으로 가겠다고 보내달라고 한다면 세상 그 어떤 부모라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로사에게 아직은 혼자 한국에 가는 것은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을 했고 성인이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죠. 여지를 주었던 것이 문제였던 걸까요? 말을 꺼낼 당시에만 해도 그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곳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아직 로사가 성인이 되려면 한참 남았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는 나이이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로사의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덧 대학교를 다닐 나이가 되어가는데도 로사는 꾸준하게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겠다는 소리를 했죠. 결국 저는 남편이 허락한다면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리로 남편에게 떠넘겼고 끝까지 반대하던 남편마저도 결국에는 대학교까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데 막상 경험해보면 이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깨달을 거라며 오지 말라고 해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말을 했어요. 결국 로사는 한국의 한 도시인 대전이라는 도시에 있는 대학교를 합격하게 되었고 로사는 드디어 한국을 가게 되었다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로사와 한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살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적어도 로사가 몇 년 동안 지내야 할 곳을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한다는 생각에 단기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로사가 혼자 지내도 되겠다고 확신이 들면 돌아오려고 했죠. 가기 전부터 미리 인터넷으로 로사가 살게 될 곳을 몇 군데 선택해놓고 한국에 가서 집을 직접 방문해서 마음에 드는 곳에 계약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한국으로 출발했는데요. 로사와 한국에 처음 도착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의 모습은 제가 그동안 가보았던 어느 곳의 공항보다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많은 인파 속에서도 깔끔하고 쾌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로사에게도 평소에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고 들어왔고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발전이 되어 있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발전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다른 차원의 세계에 온 듯한 느낌마저도 드는 기술들이 공항 곳곳에 보였죠. 그렇게 공항에서 나와서 대전으로 이동을 하려고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는데 처음 한국 공항에서 느꼈던 놀라운 만큼 버스에서도 똑같은 기분을 느꼈는데요. 버스 내부는 고급 승용차를 연상시키는 듯한 내부의 모습들과 각각 자리마다 모니터가 위치해 있었고 편하게 다리를 뻗어서 갈 수 있도록 발판이 있었어요. 마치 비행기의 비즈니스 좌석을 연상시키듯 자리는 넓어서 편하게 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커튼을 칠 수도 있었죠. 멕시코에도 등급이 높고 좋은 고속버스가 있지만 멕시코에 있는 고속버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버스 내부가 신기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주위의 풍경들도 살피다 보니 어느 순간 목적지인 대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대전도 한국에서는 제법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수도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 있는 도시였기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느낀 대전의 모습은 이곳이 수도인 서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발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방에는 높은 아파트가 자리 잡았고 건물들 또한 현대적인 높은 건물들의 모습들이었죠. 대전의 모습이 이러한데 서울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 걸까 궁금하면서도 한국이 엄청나게 발전된 나라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허기짐이 밀려오며 로사 역시도 배고프다는 소리를 해왔어요. 기내식을 먹은 뒤로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든 먹어야겠다 싶어서 근처에 먹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았죠. 로사가 한국어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기에 로사가 이끄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식을 먹어볼 거라는 말에 어느 한식을 파는 곳으로 들어갔는데요. 가게 내부가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한국 식당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겼죠.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식당 종업원이 물과 컵을 자리에 세팅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무언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더니 메뉴판을 주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로사에게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자 2명이서 온 거냐는 말을 했다고 해요. 테이블에는 메뉴판이라고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기에 주문을 늦게 받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직접 가서 주문을 해야 하는 건가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저희 테이블에 수많은 반찬들을 놓기 시작했죠. 메뉴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음식들을 가져다주는 모습에 기분이 매우 안 좋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내왔다는 건 분명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을 따로 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마도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저희에게 사기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첫 식사를 그것도 로사가 보는 곳에서 싸우고 싶지는 않았기에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화를 꾹 참으면서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음식을 먹었죠. 한편으로는 멕시코와 문화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먹는 음식만 계산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최대한 로사가 먹는 음식 위주로 같이 먹었어요. 화가 난 상태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음식의 맛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불친절한 곳에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느낀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내 상태가 너무 배고파서 뭘 먹어도 맛있는 거라고 애써 생각했죠. 로사가 먹는 반찬 위주로만 먹다 보니 먹었던 음식들이 금방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그러자 종업원은 다 먹은 반찬의 접시를 휙 가져가더니 다시 리필을 해주더군요.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다시 리필해서 가져다주는 모습이 외국인 호구가 왔다며 좋아하는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오니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요. 혹시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면 로사가 있더라도 부당한 건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말을 해온 음식의 가격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1인당 8,000원이라는 금액이라는 말과 함께 서비스라고 요구르트까지 건네주더군요. 로사 역시 저렴한 음식 가격에 놀라며 종업원에게 되물어봤을 정도였어요. 저희가 먹었던 음식은 백반이라는 메뉴인데 이곳은 메뉴가 통일되어 있어서 인원수대로 음식을 조리하는 곳이었고 모든 음식이 포함된 가격이 1인당 8,000원이라는 소리와 심지어는 물도 공짜인데 팁까지도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리필은 손님이 부탁하면 리필을 해주는데 이쁜 외국인 소녀가 너무 잘 먹는 모습에 말을 하지 않아도 리필을 해준 거라며 말을 하더군요.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화가 났던 제 자신이 창피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그제야 로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살기 좋고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한국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음식의 가격이 멕시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도 저렴한 것인지 신기했고 팁을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이보다는 놀랄 것이 절대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몇 시간도 안 되어 또 생겼는데요. 먼저 숙소를 잡고 이미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으니 다음 날에 움직여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로사가 뜬금없이 메시지로 연락 왔는데 지금 집을 볼 수 있다며 보러 가자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아직 늦은 밤도 아니고 빠르게 방을 보고 돌아온다면 되겠다 싶어 허락했죠. 저녁 시간에 집을 보러 간다는 것도 놀라운데
집을 소개해 주시는 분은 차량을 가지고 저희 숙소까지 와주셨어요. 그리고 방을 여러 군데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꼼꼼히 살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담 없이 말하라고 했죠. 그렇게 처음 가게 되었던 집부터 마음에 들었는데요. 집은 아담하지만 입구부터 보안이 잘 되어 있고 집안의 상태는 쾌적했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이 몸만 와서 살아도 될 정도로 침대부터 시작해서 TV와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주방시설까지 완벽했습니다. 총 6군데의 집을 보고 결국 처음 해봤던 집으로 선택했는데요. 더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마음에 들었던 집이 있었기에 충분했죠. 대부분 집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은 비슷했고 보안도 하나같이 좋았지만 건물의 상태나 방의 구조가 가장 마음에 들었죠. 일사천리로 그날에 바로 계약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집주인과 이야기 끝에 월세도 2만 원을 깎아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소개해 주신 한국인분은 계약만을 성사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월세도 깎아주시고 원하는 방을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보여주시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방을 계약하자 이미 밖은 어두워지고 늦은 밤이 되었는데요. 로사는 이왕 나온 김에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자고 말을 해와서 고민을 하다가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불빛이 많은 곳 근처만 있다가 돌아오자고 했죠. 집을 소개해 주신 분도 밤에 다녀도 위험하지 않다고 말을 했었고 로사가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여자 혼자 밤에 다녀도 된다는 말을 수없이 했었으니까요. 숙소를 나와 조금 걸으니 물이 흐르는 천이 보이며 저녁 9시가 넘어가는 시간임에도 그곳에는 환한 불빛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천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보였고 가족끼리 나와서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젊은 여자 혼자 운동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나와서 논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밤늦게 아이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한국인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일까 의문이었죠. 멕시코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제가 첫날에 봐온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치안의 수준은 멕시코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제 물건을 훔쳐갈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해도 되니까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기겁할 정도로 거리 곳곳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널려 있고 지하철과 버스로 저렴한 가격으로 대전 곳곳을 어디라도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는 많은 외국인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곳이 많았고 심지어는 안내 음성도 영어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가게들은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항상 많은 반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이라는 가게들이 많아요. 비싼 음식점에서 나올 법한 고기들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도 가격이 너무나 저렴합니다.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종 쌈들과 음식들도 여러 가지 있고 음료수도 마음껏 먹을 수 있죠.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사실 한국인들과 음식 때문에 아직도 멕시코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로사에게는 아직은 혼자 지내는 것이 불안하다고 말하며 이곳에서 버티고 있지만 혼자 지내도 안전하다는 걸 진작에 깨달았죠.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이나 거리에 노숙자가 한 명쯤은 있을 법도 한데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없었고 신기하게도 길거리는 항상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 없는 무인 가게들을 어딜 가나 볼 수 있고 그곳이 24시간 내내 운영한다는 건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멕시코는 주인이 있어도 절도를 하는 곳이니 치안이 조금 안 좋은 곳은 전부 자물쇠로 걸어놓으니까요. 총기 소지가 불법인 나라이기에 한국에 살면서 누군가 총을 쏘거나 맞았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뉴스나 인터넷 그 어느 곳에서도 한국에서 총에 맞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거리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평화롭다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안전한 곳인데도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딜 가나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많아요. 길을 걷다 한국인 아무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하면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한국어를 잘 못하는 저를 위해 번역기를 돌려서까지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작 반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국 생활에 적응되어 멕시코로 돌아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던 방식으로 멕시코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저 역시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가족 모두 이민을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남편은 멕시코로 빨리 돌아오라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편에게 꼭 한 번은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였기에 남편을 설득해서 조만간 남편이 한국으로 오기로 했어요. 아마 남편도 한국에 오게 된다면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것에서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친절한 사람들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저와 같이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고 생각할 겁니다. 로사가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한국에 빠져 있었는지 한국을 경험해 보니 알 수 있었고 이제는 로사보다도 제가 한국을 더 좋아하고 있는데요. 당장은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에 결국 한 번은 멕시코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